안녕하세요. 오늘은 해발 1200m로 백두대간 남쪽 끝에 있는 소백산맥의 단풍 절경 한폭을 편하게 구경하실 수 있는 코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찜통 같은 한여름이 지나가고 이제는 제법 아침 저녁으로 가을 느낌이 물씬 납니다. 곧 있으면 나무들이 앞다투어 가을 옷을 뽐낼 것 같네요. 오늘의 목적지입니다. 주차를 하고 나니 기분 좋아지는 가버트 곡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네요. 앞에 보이시는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셔서 위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넓고 깔끔하게 잘 되어 있네요. 이곳은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입니다. 함양 대봉산 휴양밸리는 선비의 고장인 경상남도 함양에서 경치 좋고 공기도 좋아 자연 속 모노레일은 물론 힐링을 위한 숙박과 캠핑 시설을 갖추고 있는 힐링 명소입니다. 매표소 앞에는 광장을 정원처럼 한적하게 잘 꾸며놓고 음악도 나와서 버스 시간을 기다리실 때 조금 더 여유롭게 기다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장 왼쪽으로 가보시면 귀여운 캐릭터와 연못을 잘 꾸며놓았네요. 높은 산은 쌀쌀한지 벌써 나무들이 가을 옷을 입기 시작했네요. 반대쪽으로 가보시면 앞에 이렇게 꽃들로 이쁘게 꾸며 놓았는데요. 여름 끝자락이랑 가을쯤에 오시면 더욱더 이쁜 색감의 꽃들을 구경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매표소에서는 인터넷 예매와 현장 발권이 가능하지만 저는 매표소 옆 키오스크에서 티켓을 끊었습니다. 휴양밸리 내부는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식당과 카페가 운영되고 있고 반대쪽에는 기념사진을 남길 포토존과 책을 읽으면서 기다릴 수 있는 작은 도서관도 있네요. 휴양밸리는 매주 화요일과 매월 마지막 주 화수요일은 정기 휴무니 방문하실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요. 버스는 20분에 한 대 운행 중이고 버스를 놓쳐도 유동적으로 다음 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티켓팅을 하셨으면 아래 빨간 선을 따라 버스를 타러 가시면 됩니다. 버스는 하부 승강장까지 10분 정도 이동을 하고 모노레일은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른쪽 코스로 올라가서 왼쪽 코스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곳이 하부 승강장입니다. 1층에 들어가시면 바닥에 선 따라 3층으로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하부 승강장 건물 1층에도 포토존이 있어 기념사진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뒤쪽 공간은 대봉산 사계절 모습을 나타내는 통로네요. 2층은 짚라인 티켓을 끊는 공간인데요. 1층에도 화장실이 있지만 2층이 좀 더 넓어 여기서 이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노레일은 경로 우대, 장애인 할인 등이 가능하지만 사이트에서 일반으로 인원수만큼 예약하고 현장에서 발권할 때 신분증과 할인 가능한 카드를 제시하면 며칠 뒤 통장으로 환불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3층도 내부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네요. 그리고 물이 필요하신 분은 여기서 담으실 수 있습니다. 모노레일은 8인승이지만 안전상 그 미만으로 운행 중입니다. 탑승 전 직원분께서 주의사항에 대해 말씀 주시는데 특이사항이 발생할 경우 내부에 있는 인터폰으로 연락할 수 있고 안전벨트는 물론 내부 조작 버튼은 만지지 말아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걱정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내부는 에어컨과 노래가 나와 좀 더 포근하고 시원하게 모노레일을 이용하실 수 있어요. 정상을 향해 오르는 구간은 대략 4km 구간으로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하는데요. 해발 1221m의 위치해 상부 승강장까지 대략 30분 정도가 걸립니다. 레일 옆으로는 동물 조각상들이 있어 올라가실 때 심심하지 않게 감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걸어서 올라가실 분들은 하부 승강장 옆에 나무 데크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2시간 반은 걸리지 싶은데 모노레일을 이용한다면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는 분들에게는 참 유용한 수단인 것 같습니다. 대봉산은 백두대간을 지나가는 백운산의 동쪽 지맥선상으로 소백산맥의 줄기를 형성하고 있어서 꽤나 경사가 깊고 산세도 멋있습니다. 과거에는 쾌간산이라 불렸는데 일제강점기 때 벼슬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벼슬을 마친 선비가 갓을 벗어 걸어둔 산이란 뜻으로 비하하고 격하되었지만 2009년 봉황이 알을 품은 현상으로 큰 인물이 난다는 원래 이름인 대봉산으로 바로잡아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안개가 있어 근방에 있는 경치만 보였지만 맑은 날 오신다면 손 닿을 만큼 가까이 있을 이쁜 단풍과 더욱 멋진 산세를 감상하실 수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드네요. 운치 있는 풍경을 감상하다 보니 어느새 상부 승강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상부 승강장에 올라와 안개를 보니 산신령 도사가 나타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자아내는데요. 날씨가 좋은 날에는 저기 앞쪽에 지리산의 천왕봉까지도 보인다고 합니다. 앞에 짚라인으로 가는 길이 있지만 현재는 운영 중이지 않아 출입 금지가 되어 있네요. 비록 멀리 보이는 장관을 구경 못해서 아쉬웠지만 산에 걸린 구름 안에서 특별한 경험을 한다 생각을 하니 나름 아쉬운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나중에 방문하실 구독자 여러분의 극적인 감탄을 위해 날씨가 도와주나 보네요. 바위에 뭐가 보여 줌을 확대해보니 가기에도 힘들 것 같은 바위에 누군가가 돌을 쌓았네요. 옆에는 산삼을 들고 있는 산신령 캐릭터가 있는데요. 그 뒤에는 소원바위가 있더라고요. 삼을 찾기 전 사람들이 이곳 소원바위에서 재단을 쌓아 재를 올리는 공간이라 삼 찾는 사람들을 산신령으로 나타낸 듯 하네요. 그리고 간절하게 빌면 이루어진다는 공간이라 해서 그런지 소원종이도 많네요. 영상 보시는 여러분도 원하시는 일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올해 소원이 이루어지신 분들도 기운 좋은 댓글로 알려주세요. 모노레일 내린 곳에서 위쪽으로 조금 올라가면 정상 전망대가 있는데요. 앞으로 조금 더 가시면 천왕봉 비석과 돌탑도 있습니다. 대봉산은 뱀이 많은지 뱀조심 표지판이 많은데요. 혹시 돌탑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옆으로는 등산로도 있네요. 청명한 가을에는 이곳 전망대에서 300대 명산 중 271번째 산의 경치를 보면 아마 봉황이 내려다보는 절경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오늘은 대봉산의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어 좋네요. 그리고 이곳에서 맞는 안개가 의외로 뽀송하고 시원한 느낌이라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모노레일을 타고 내려가겠습니다. 버스를 타고 매표소까지 내려가실 수 있지만 저는 좀 아쉬워서 트레킹을 하려 하는데요. 건물 옆쪽으로 가시면 이렇게 산책로 입구가 있습니다. 산책로 코스는 2.5km 정도 되네요. 입구 계단을 내려가시면 정원이 나오는데요. 정원을 지나면 다리 건너기 전 산책길 이정표가 나옵니다. 다리 건너셔서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요. 아래로는 야자수 매트가 깔려 있고 위로는 메타세카이어가 시원하게 뻗어 있는 것을 보니 관리가 잘 된 산책로 같네요. 중간중간 평상도 있어 계곡 옆에서 쉴 수 있는데요. 비 온 다음에는 물량이 풍부하다니 다음 여름 휴양지는 이곳으로 정해도 좋을 것 같네요. 이정표를 따라 계속 걸어보겠습니다. 정말 피톤치드가 넘쳐 흐르는 것 같죠?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들고 여유롭게 산책로를 걸으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 힐링이 안 될 수가 없겠네요. 근데 뱀조심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니
걸을 때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하네요. 조금 더 걷다 보면 평상 위에 나무 침대가 있는데요. 안 누워볼 수가 없더라고요. 곡선이 있어 눕기도 좋고 누워서 본 시야도 정말 좋았는데요. 그래도 뱀은 좀 신경이 쓰이네요. 평상 옆에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돌계단을 내리시면 대봉 힐링관이 나옵니다. 숙박 체험 및 여러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 가족 단위의 이용객분들이 많을 것 같네요. 잘 갖춰져 있는 쉼터를 지나 쭉 가시면 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들긴 했지만 물과 공기가 맑아 정말 자연 친화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작은 친구들이 많이 보이네요. 실제로 본 친구는 3마리였습니다. 이곳은 대봉산 산림욕장입니다. 길을 가다 흠칫했는데요. 혹시 보이시나요? 정말 뱀이 있네요. 대봉산에는 독사가 많다 하니 건드지 말고 꼭 피해 가셔요. 그리고 긴 바지와 등산 스틱을 챙겨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걷기에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 선선한 가을의 단풍 구경뿐 아니라 물도 맑아 물 구경하는 재미도 있네요. 이정표에서 왼쪽으로 가시면 캠핑장이 나오는데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깔끔하고 취사장과 샤워장 그리고 주차장 등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추석 연휴 때 가족 여행으로 다녀와도 좋을 듯 싶네요. 쭉 내려오다 보면 도로가 나오는데요. 횡단보도 건너시면 산책로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대봉산 휴양밸리까지는 1km 정도 더 걸으시면 되네요. 내려가는 길에도 자연 조경과 경치가 이뻐서 볼거리가 있네요. 이렇게 트레킹을 마치고 또 가볼 곳이 있는데요. 차로 10분 정도만 가면 되는데요. 이곳은 개평마을입니다. 고택 향기에서 점심으로 비빔밥을 먹으려 했지만 라스트 오더가 10-30분으로 빠른 편이라 매표소에서 간단하게 해결했는데요. 시간이 맞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솔직히 고택이라 해서 고리타분하고 허름할 줄 알았는데요. 후손분들이 잘 관리하셔서 그런지 걷기 아늑하고 너무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일두고택은 드라마 왕이 된 남자 미스터 션샤인 촬영지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사람들이 많이 방문해서 그런지 관람 시간도 있으니 안내판 시간 참고하세요. 대문에는 소술대문이라고 있는데요. 나라에서 충신, 효자, 연료 등을 표창해 동네 입구나 집대문 정문을 세워 걸어놓은 것을 말하는데요. 한 개도 받기 힘들었다는데 무려 5개나 있네요. 대문을 지나 마당이 나오는데요. 사랑채와 누마루가 있네요. 천장에는 탁청제라 쓰여 있는데요. 탁한 마음을 깨끗이 씻는 집의 뜻이라 하네요. 옆에 소나무를 보니 제 마음이 벌써 정화된 것 같네요. 민속문화재인 일두고택은 영남지방 양반의 가옥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한국적이면서 아기자기하고 집안뿐 아니라 동네도 이뻐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풍천 노시 가문 고택도 있네요. 돌담길과 꽃들이 참 이쁘죠? 그 옆에는 담 너머 사촌이라는 행사도 하는데요.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하네요. 작가분들도 많이 참여하시니 한번 체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솔송주 문화관이 있는데요. 집이 이뻐서 뭐 하는 곳인지 궁금했었는데 이곳은 솔송주라는 술을 파는 곳이더라고요. 대통령 식전주로도 올라갈 만큼 유명한 술인데요. 저는 곧 있을 추석맞이 선물용으로 하나 구입을 했습니다. 친절하신 사장님이 직접 담그셔서 그런지 술맛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뒤편에는 이쁜 마당도 있는데요. 직접 거주하시는 공간이라 하시네요. 다모라는 카페입니다. 마을 어귀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곳이 입구입니다. 내부 인테리어도 고풍스럽고 세련되게 잘 꾸며놓아 여유롭게 차 한잔하기에도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차를 직접 담그신다 해서 확실히 맛도 좋고 퀄리티도 좋았습니다. 지리산이 보고 싶어서 함양에 온 김에 지리산 조망공원을 내비로 찍고 단풍길이 이쁠 것 같은 드라이브 코스로 가보기로 했어요. 중간에 지한제도 지나는데요. 지한제는 인스타 명소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곳이니 지나갈 때 한번 들렀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코스 지리산 조망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에는 영업하지는 않았지만 근처 오도제라는 카페도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여기서도 멋진 뷰를 감상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산세도 좋아 가을에 단풍이 울긋불긋 피면 참 멋있을 것 같아 데이트 코스로 딱이겠죠? 그리고 단풍 구경은 하지 않았지만 전국 최대 단풍 군락지라 단풍 맛집이 분명할 겁니다. 조망공원 바로 옆에 있는 지리산 제1문입니다. 옆에 올라가는 길이 있어 조금 더 높은 곳에서 단풍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선선해져 단풍 여행하기 좋은 코스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시간이 되실 때 한번 다녀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번 여행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코스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